안녕하세요 여러분, 베이핏입니다. 여러분들 프로틴, 운동하면 프로틴 먹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프로틴은 도대체 뭐고 왜 우리가 프로틴을 먹어야 되는지 궁금해하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한번 알아봤습니다. 함께 가시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본인의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중 곱하기 0.8g 정도의 프로틴을 먹으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90kg인 우리 수빈 형님을 예로 든다면 72g의 프로틴만 먹으면 본인의 체중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양은 우리 삼시세끼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양의 단백질 양입니다. 굳이 내 단백질 양을 신경 써서 챙겨 먹을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근데 저희가 궁금한 건 이거죠. 그럼 운동하는 우리 사람들은 얼만큼 먹어야 되는가? 지난번 헬린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운동 목적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벌크업 중인 경우. 벌크업 중인 경우에는 자신의 체중 곱하기 1.6에서 2.2g 사이의 단백질 양을 섭취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근손실, 이 말 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근손실은 우리 몸이 탄수화물 대신에 근육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해버려서 근육이 빠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벌크업 중에는 근손실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벌크업 중에는 이미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음식을 먹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연료로 사용해버리면 좋은 탄수화물과 지방 수치가 이미 높게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굳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커팅, 다이어트 중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체중 곱하기 0.8에서 2.7 사이의 단백질을 섭취해 주시면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꽤 마르신 상황에서 다이어트와 또 강한 운동을 겸하시는 경우에는 근손실이 나기 매우 쉬우므로 단백질 양을 체중 곱하기 2.7배에 가까운 양대로 먹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지방이 조금 껴있는 상황에서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근손실 걱정은 비교적 낮으므로 곱하기 1.8, 그러니까 평소보다는 조금 높은 양이지만 비교적 적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아셨으니 그럼 한 끼니당은 얼만큼 먹어야 되는지 아시면 되겠죠. 다양한 분들이 한 끼니에 20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몸에 흡수가 안 된다 얘기하는 걸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간헐적 단식하시는 보디빌더 분들 보시면 몸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면 한 끼니에 상당히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도 몸이 잘 나오고 다이어트도 잘 된다는 말일 텐데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한 끼에 하루에 먹어야 할 단백질의 양을 다 섭취하셔도 흡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흡수되는 것과 단백질이 근육 합성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도 단백질에 대해서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많은 의견들이 갈리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 논문들도 20, 30, 35, 심지어 75g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것만 봐도 마찬가지죠. 많은 경우의 수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차가 있다는 것이고, 한 끼에 먹어야 하는 절대적인 양을 나타내기 어렵다는 뜻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들께서 더 신경 쓰셔야 할 것은 한 끼당 양보다는 하루 총 섭취량인 것이죠. 한 논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끼에 몰아서 섭취하는 것보다 하루에 3에서 5회 정도 나눠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흡수율을 25% 정도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다른 빈도로 드시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3에서 5회가 더 효율적이란 말이죠. 이제 프로틴을 대충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는 아시겠는데, 과연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먹어야 되나, 그 질문이 드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중요한 점은 바로 단백질의 EAA 함유량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EAA는 어려울 것 없이 근성장을 촉진하는 근성장을 자극하는 요소를 자극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EAA는 8가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수치한 것을 우리는 DIAA 수치라고 부르는데요. 벌써부터 머리가 복잡해지죠. 그래서 제가 이거 EAA다 뭐다 따지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 과정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가장 효율적인 단백질원 탑 5, 바로 프로틴 파우더, 닭 안심, 그리고 계란, 콩입니다. 이 5가지 음식들을 고루고루 다양하게 단백질원으로 삼으셔서 드시면 되는데요. 이 5가지 음식들 뿐만 아니라 다른 단백질원들도 여러분들께서 잘 섞어서 하루 섭취량만큼 꼭 드셔주시면 뭐 굳이 EAA, BCAA 보충제 드시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 그리고 골든아워 혹은 기회의 창이라고도 불리는 운동 끝나고 30분 안에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 라는 이 말 들어보셨죠? 이 말에 대한 사실은 만약 본인이 운동 전 식사와 운동 후 식사의 텀이 4에서 6시간 사이라면 굳이 운동 끝나고 막 불이 나게 단백질 파우더 안 드셔도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맞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만약 본인이 혹시 공복에 운동을 하셨더라면 근손실을 막기 위해서 운동 후에는 최대한 빠르게 단백질원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 프로틴에 대한 정보 하나 던지고 가겠습니다. 바로 자기 전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인데요.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들 때 항상 밤에 단백질을 먹고 잤어요. 그래서 꽤 효과를 봤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루 할당량을 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여러가지 논문들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자기 전에 프로틴 한 스쿱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제가 나눈 내용이 여러분들의 단백질원 선택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목표들을 응원합니다. 이상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